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2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 메모도 해두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도 잠시 뒤에 접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또 한 번 파란불이 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오늘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방향성이 없는 모습 오늘도 여전했는데요. 자, 이제 내일 시장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내일 시장 다음 주 시장이죠. 7월 첫 거래일이 오기 전에 저희가 좀 어떤 전략을 미리미리 취해야 할지 변동성이 7월 달에도 짙은 증시가 이어질지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하고 문자하고 유튜브하고 카카오톡 이용하신다면은 미리미리 실시간으로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번호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또 무료로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을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 골라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활짝 무료로 열려있는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톡방에 많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우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무료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연회부터 알려드릴게요.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구 영남일보 빌딩 지하 2층 소강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고 하네요. 썸머랠리는 온자,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강연회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 통해서 전화 주신 다음에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승지 전문위원회 강연회도 7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7월 13일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에서 하반기 수익 내는 기법에 대해서 그 방법을 공유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석하실 분들은 02-3153-2664번 전화번호로 방문 예약 접수 주신 다음에 편안하게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현선 전문위원회 강연회도 7월 둘째 주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로 가신다면 김현성 위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01호에서 주식 천왕만의 시장을 이기는 투자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눈다고 하니까요. 전화번호 똑같습니다. 02-3153-2664번 메모해 두시고 미리 방문 예약 전화 접수하신 다음에 꼭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저희가 늘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1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박정식 위원회 종목이 계속해서 1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9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승재 위원회 대덕전자는 19.19%, 박정식 위원회 코이버가 17.57%로 3위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하치기 위원회 TK케미칼은 16.67%로 4위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여승재 위원회 와이솔이 15.24%로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위원회 에이테크솔루션은 11.67%, 하치기 위원회 현대차는 9.38%, 김현성 위원회 윈스는 8.88%, 김현성 위원회 우리로는 7.93%, 마지막으로 이성배 위원회 테스 10%, 3.13%의 수익률로 10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수익률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앞으로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이제 이쯤에서 그만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는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과 박정식 위원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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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정식 위원부터 그러면은 저희가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SFA 반도체 여전히 1위에 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9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데 네. 좀 수익 실현 이제 하는 거 어떨까요, 위원님? 아직까지 기관과 외인의 매집력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홀딩을 일단은 하시되 제가 좀 가격 전략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20원짜리가 이탈되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권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3,120원짜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거냐면 익절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익절 자리. 그래서 3,120원짜리 깨지는 걸 방치하지 마시고 익절 들어가시고, 자, 3,120원짜리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제가 저번에 제시해 드렸던 3,600원짜리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절가를 세워드렸습니다. 안전하게 3,120원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다음 종목도 저희가 그럼 익절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의 3위 종목이죠. 코이버. 역시나 지금 17% 넘는 수익률, 플러스권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익절가를 좀 잡아볼게요. 네, 코이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외국은행 프로그램 순매수가 아직도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긍정적인 수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982억에 현재 시가총액 852억으로 저평가권에 놓여져 있는 유일한 통신 장비 주인데요.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국면이 살짝 애매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8,500원이 익절 라인으로 제가 선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8,500원 라인을 한번 터치하고 올라온 상황인 것 같은데 500원대를. 하지만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8,500원대를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또 이 종목 또한 기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500원 깨지는 거 방치하지 마시고 매도 대응하시고요. 이대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1,800원짜리 그대로 끌고 가시면서 좋은 결과를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이버 역시나 익절가는 8,500원으로 저희가 잡아드렸습니다. 수익 실현 잘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AS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음 종목 롯데 하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좀 빠졌습니다. 2% 넘게 내렸는데 롯데 하이마트 매수가가 7,400원이었고요. 지금 현재가가 지금 대본에 좀 잘못 나와 있네요. 저희가 매수가하고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가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였나요, 위원님? 네. 제가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만 대략 3,000원대를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종가부터 그렇죠?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2% 넘게 내려왔어요. 롯데 하이마트가 43,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2거래일 연속 내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보니까 기관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분명히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일단은 이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2조 정도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고 꾸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현재 시가총액 1조 정도면 순자산 가치 대비 거의 반토막 국면이라서 상당히 극단적 저평가 국면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집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43,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권에서 막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43,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이 평단을 끌어내리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3,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혹여라도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면 4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끌고 가셔도 괜찮겠지만 43,000원이 만약에 이탈되려고 하면 비중을 대폭 축소하시고 4만 원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놓으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신다면 이 종목도 혹여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내려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는 늘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역시나 장기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리뷰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지금 매수가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롯데쇼핑 1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오늘 종가는 16만 원대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 지금 2% 가까운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길게 보라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도
현재 지금 순자산 가치 11조 6,800억짜리 기업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라서 이 종목은 반토막 이하로 현재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나타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안정적인 경영 구조를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셔야 되는데 현재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못돼서 시장에 하락이 나온다면 그 하락력과 맞물려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종목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 하락력이 혹여라도 코스피 쪽에서 강력하게 나오더라도 이 종목은 거의 빠질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14만 8천 원짜리가 역사적 저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혹여 16만 원대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면 정말 시장 하락력이 불안하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14만 8천 원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해서 안정적인 평단을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30만 원 내지는 40만 원대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롯데쇼핑 목표가 다시 한번 들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꼭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박정식 위원의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인터지스죠. 지금 1%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2,500원이었고요. 현재가는 2,525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종목은 약간은 움직임이 무거운 것 같지만 어떻게 끌고 갈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평가된 항만 물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대북 관련 섹터에 엮여 있다 보니 좀 시세의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평가 기업이지만 조금 가격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순자산 가치는 1,9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751억으로 상당히 순자산 가치 대비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이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하락을 하더라도 시총 500억 이하로는 쉽게 내려갈 수 없는 기업이지만 700억에서 500억까지 내려간다는 건 결과적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고 퍼센트레이지도 보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제가 손절 라인 그리고 조금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2,500원 그래서 2,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을 한번 해보셔서 단기 수익을 한번 창출해 보시고 만약에 2,500원이 이탈이 된다면 빠르게 일단은 컷을 하시고 밑에서 시장 하락력과 함께 맞물려 내려온다면 재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도 보죠. 이렌텍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렌텍은 보니까 지금 매수가가 저희가 5,050원이었는데 현재가 7,1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번 매수가를 다시 한번 잡아준 적이 있었는데 네. 어제 6,000원대까지 잠깐 눌림이 나왔었거든요. 네. 더 내려가면은 다시 잡기에 참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었는데 그쵸.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일단은 지금 조금 더 내려왔으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제가 언급을 했을 텐데 현재 조금 덜 내려왔고 시장도 살짝 안 좋은 그런 국면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때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빠그러졌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못될 경우 시장은 조금 강력한 단기적 하락력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서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현재 위치에서는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6,800원까지 만약에 다시금 내려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조금 더 하락력을 키우는 기간 조정의 국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6,800원을 기점으로 도망칠 준비를 하시고 6,8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짧게 7,430원의 차익 실현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텍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남아있어요. 우리 박정식 위원의 비스엠전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오늘 장중에 매수가 도달 나왔습니다. 잡으신 분들 계실 텐데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아, 이제 잡힌 거죠? 네. 네. 지금 현재 이 비스엠전자 같은 경우 조금 하락력이 또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엿보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잠깐 매도로 지금 현재 빠져나오셨다가 6,250원 내지는 5,900원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시장에서 오늘 종가 대비, 오늘 종가 6,460원이죠. 6,460원보다 시초가가 확 떠서 상승력이 탁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그냥 시초에 전량 매도를 하신 다음에 밑에 자리를 노리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스엠전자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아요. 박정식 위원의 한일화학 보겠습니다. 매수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대요. 이 종목은 지금 오늘도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더 가면 어떡하죠? 지금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도달 안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12,000원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홀딩 가능성이 있지만 언제나 그 어떤 종목도 시장 하락력을 견디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이 종목이 빠지게 된다면 2,700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 2,700원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시금 하락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700원짜리를 익절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형성을 해서 끌고 가시고 지금 현재 국면에서 다시금 12,700원까지 내려오면 전량 매도로 익절, 12,7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조금 더 상승력을 보시되 그 상승력은 조금 제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국면이 그닥 달갑지 않으니까. 그래서 13,900원을 단기적 수익 자리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정식 위원의 한일화학까지 저희가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다음 우리 배트맨 위원 만나서 또 종목 리뷰를 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성배 위원의 테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을 좀 하다가 마지막에 아쉬웠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이제 장기적인 시세도 분명 이제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긴 시각으로 바라봤었을 때 큰 시세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업종 자체가 이제 올해를 벗어나서 이제 내년도까지 바라봤을 때 이 장비 투자가 계속해서 이제 회복될 전망이기도 하고 또 이제 2020년도가 되면은 이 메모리 투자 역시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스도 어느 정도 이 바닥권을 조금 다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앞으로의 실적 회복과 이제 수주에 대한 이 회복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낸드 업황이 조금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고 이 고객사들의 이제 적인 이 투자 역시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를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일봉상 차트로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쌍바닥으로 지지한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바닥권에서 조금 이 상승 턴하는 좀 강한 반전의 흐름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17년도까지만 해도 주가가 이제 43,800원까지 기록했던 이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10,000원까지 빠지게 되면서 고점 대비 70%가 넘는 거의 뭐 80% 가까운 이런 조정이 큰 낙폭과대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를 조금 아직도 이 바닥권 영역에 있는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호재가 많은 이런 종목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은 아마 테스도 굉장히 좀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스 역시나 긍정적으로 좀 리뷰를 들어봤는데 목표가를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잡아볼까요? 저는 이제 테스가 지금 현재 주가가 16,500원인데 이전 고점이었던 저는 이제 2만 원까지는 사실 무난하게 도달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런 종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대략 한 이제 2만 원까지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이제 눌림시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해드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스 목표가를 잠깐 좀 세워봤습니다. 2만 원 잡고 좀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꼭 수익 내시고 저희 또 배트맨과 함께 또 다른 종목도 포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저희 배트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코너는 탑시크릿 추천주 코너 시간이죠. 저희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코너명에 시크릿이 붙어있는 것처럼 종목을 방송 당일에 바로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좀 종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이 너무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확인해 가실 수 있는 참여 방법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을 한해서만 바로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나 이 종목 같은데 하고 함께 맞춰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종목을 직접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신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시크릿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그럼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네요. 하반기 고객사 확보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일단은 이 종목은 상승이 나왔고요. 가격대가 살짝 좀 헷갈리게 보이네요. 그렇지만 일단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인지 특징들을 몇 가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의 종목일까요? 제 종목입니다. 이상배 위원님이요?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의 특징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관련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 전지에 대한 뭐 모멘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시기적인 모멘텀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하반기부터 그동안 이제 동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해외 증설분이 이루어졌던 이런 게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도 잘 맞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동안 이제 진행해 왔던 이 해외 증설도 있지만 이제 추가적인 해외 증설 역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2차적으로 본격화가 조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속적인 이제 외형적인 이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주가 역시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은 6월 달 한 달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큰 시세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모자이크에서 보이듯이 계속적인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조금 응축했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시기적인 모멘텀과 맞물려서 다음 달에는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정말 슈팅이 한번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여태까지 너무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지금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박정식 위원께서는 지금 차트를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어떤가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3배 정도 위치에 있어서 시장 리스크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실 점은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엄청나게 누적으로 아직까지도 순매수력이 들어오면서 개인들 물량을
지금 뭐 거의 뺏어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상승력이 일정 부분 다시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력이 나오면 이미 저 밑에 가격대부터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또 도망칠 수도 있는 그런 또 국면에 놓여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 하신다면 단기적 수익률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제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움직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꼭 시장력을 생각하시면서 잘 기술적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박정식 위원의 의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 이 종목 난 대응을 좀 하고 싶은데 가격적인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목표가하고 손절가 그리고 현재가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4989번으로 배트맨 지금 바로 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바로 이동을 또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저희 이번 코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일단 저희가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에 좀 전에 종목을 좀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를 살짝만 제공을 해드렸는데 벌써부터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네요. 우리 위원님들 톡방에 찾아가시면은 또 어떤 종목인지 투자자분들과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혹은 샘플러스 이성배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파란불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G20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고 내일은 미중 무역 협상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또 이제 어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하고 향후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정식 위원님부터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G20 정상회의에 돌입을 해서 그 향후 일정과 한국 경제에 영향 없습니다. 네. 네, 없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만나시는 분들이 뭐 인도 모디 총리, 그다음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 이렇게 지금 아직 일정이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대략 8개국 정상과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세일즈를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껏 지금 막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외교를 펼쳤지만 뭐 우리 경제에 크게 임팩트가 있는 그런 세일즈를 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G20 정상회의 때도 그닥 임팩트 있는 지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G20 때 어떤 정상회의가 열립니까? 가장 중요한 거, 시장에 임팩트가 있는 거. 미중이죠. 그렇죠. 미국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저녁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일 저녁에 내일 낮에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내일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견뎌내기가 상당히 두려운 나머지 오늘 전량 현금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한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 그거를 그냥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잠깐 회피하셨다가 결과가 나온 후 그게 흐름이 나온다면 그 흐름대로 다시 재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언급드리고 싶고 이러한 철학은 여러분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특정 경제의 지표를 보시면서 통화를 거래하거나 어떤 특정 상품을 거래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지표를 예측해서 베팅하시는 분들은 100% 1년 안에 돈 다 까먹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표를 예측하지 않고 지표가 나온 대로 그 방향성대로 흐름이 나온 후에 그 방향성대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임팩트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것을 예측 선베팅하지 마시고 잠깐 회피하셨다가 방향성이 나오면 접근하는 전략을 구축을 하신다면 우리가 지수가 크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크게 여러분들이 돈을 까먹지 않고 오히려 그 하락이 여러분들의 기회로 탈바꿈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떠한 특정한 리스크가 있을 때 절대 여러분들 선베팅하지 마시고 잠깐 회피하셨다가 방향성이 나오면 그 방향성대로 투자에 임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 현금화를 시키지 못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월요일에 또 늦지 않았을까요? 월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은 방향성으로 흘러간다면 시작부터 타격을 강력하게 받겠죠. 타이밍은 좀 늦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다행인 거죠. 그죠? 이거 뭐 아니면 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아니면 도 게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했다가 긍정적이면 그냥 아이고 내가 너무 신경 썼네 하고 다시 잡는 거고 만약에 안 좋으면 아싸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밑에서 아주 저렴한 할인된 가격으로 세일을 들어가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장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말 동안에 정말 좀 가슴 졸이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월요일장에 장 시작과 동시에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박정식 위원 톡방 찾아가시면은 주말에도 좀 말씀을 해주실 거죠. 코멘트 같은 것들. 그럼요. 네. 네,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주말에도 꼭 항시 시황 브리핑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현재 정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 참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네. 주말 동안 또 혼자서 뉴스 찾느라고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7글자 검색하시고 톡방에 무료 입장하셔가지고 무료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 문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시장의 관심은 온통 내일 있을 미중 회의거든요. 우리 이성배 위원의 의견 어떠신가요? G20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화면 하단 자막에 뭐 한국 경제 영향 뭐 이렇게 연관돼서 보고 있는데 이 G20에 대한 이 분위기에 대한 시각으로 보는 접근과 이제 또 이제 이론상 접근 이렇게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점차 이제 한국에 대한 이 외교가 그렇게 입지가 조금 이제 미비해지고 있는 듯한 이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뭐 과거 이제 2008년도 이제 외환위기 때 이제 G20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스페인이 빠지고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관심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이런 시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그렇게 뭐 계획되어 있지 않죠. 보통 이제 초청국들이 이제 정상끼리 한 번씩 만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일정도 없을 뿐더러 최근 들어서도 이제 뭐 한미일 정상회담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 인도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G20 이전에도 이제 시진핑을 조금 이제 방한하는 이런 것도 이제 요청했었지만은 이제 시진핑 역시 이번에는 만남이 있었지만은 이제 북한이 먼저 평양이 먼저 넘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실 뭐 이제 G20을 넘어서서 저희가 지금 좀 외교의 입지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0 이후에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 경제의 이 방향을 논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뭐 간략하게 언급도 드렸지만은 사실 뭐 이번은 G20이 아닌 뭐 거의 뭐 포커스는 G2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론상으로 이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잘까지만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뭐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뭐 미국과 이제 중국 향해 수출을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고 중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수출 주도 국가인 이제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좀 호재가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낙수 효과로 이 국내 경기도 나아질 텐데 반대로 만약에 이제 좀 이 분위기가 결렬 시에는 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와 같은 반대 효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시고 이번 주말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말 동안에도 또 이성배 위원은 톡방 찾아가신다면은 어떤 대응으로 7월 첫 거래를 맞이할 수 있는지 전략을 잡아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무료로 활짝 열려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성배 7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볍게 샵 4989번으로 어떤 전문위원회 톡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톡방 입장 바로 가능한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이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7월 증시를 전망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시장 정말 어수선했어요. 저 7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은 미중 협상에 따른 이 7월 시장도 이 결과에 따라서 좀 흘러갈 것 같지만 우리 박정식 위원부터 네. 미중 협상 결과와는 또 다르게 또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7월 시장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중 간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럼요. 이게 왜냐면은 그게 안 되면 뭐부터 부과되는 거예요. 일단 3천억 달러 관세요. 10% 관세 부과되고 그러면 중국은 뭐 하겠습니까? 히토류 수출 제한하고 또 관세 보복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가 핵심이에요, 이번 주가. 제가 오죽하면 현금을 다 전환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결과에 따라서 7월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7월만 운명이 달려 있겠습니까? 8월도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내 돈이 들어가서 그 리스크를 견뎌내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누구나. 그 피하는 게 정답이에요. 너무 또 혼자만 현금화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다 같이 우리 가족 다 같이 현금화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나오면 그 방향성대로 우리는 만약에 폭락장이 나오면 폭락 이후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할 거고요. 만약에 상승 장세가 나오면은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게 내 돈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절대 리스크를 견뎌내려고 하지 마세요. 미련한 짓입니다. 미련한 짓.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코스피 200 포지션이 있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콜 쪽은 뭐예요? 개인이 상당히 지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풋 쪽을 한번 볼게요. 풋 쪽을 보면 개인이 물량을 뺏기고 있고 외국인계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시키고 있죠. 그죠? 봐봐요. 이게 지금 현재 풋옵션 그리고 이게 콜옵션. 그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메이저들이 치중하고 있는 건 풋옵션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겠습니까? 하락력이 강하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 국면에서 나오게 되면 하락력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더 길게, 더 세게. 상승력은 약하게, 짧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이야기해 드리는 게 뭐예요? 상승력은 약하게, 짧게 나오기 때문에 뭐예요? 제한적이다. 하락력은 강하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약세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제 말을 자꾸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돈을 손실을 입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진짜 리스크 대응 요즘 최근에 정말 신경 써서 하거든요. 저는 5월 달에도 수익이고 6월 달에도 수익이에요, 여러분.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근데 말 안 듣는 분들 있죠. 엄청 까먹었어요. 특히 요즘 제약바이오 하락 강하게 나오죠. 제가 진짜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에서도 쌩 난리를 폈던 섹터였는데 그걸 아직도 엄청 들고 있어요. 난 도대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어떤 장세다? 약세 장세다. 상승력이 나오면 그 상승력은 약하고 짧게 나온다. 하락력이 나오면 그 하락력은 강하고 길게 나온다. 그것만 명심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박정식 위원은 어떤 종목을 대응하고 그럼 어떻게 시장을 맞서길래 수익이 이렇게 잘 났을까 어려운 시장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톡방 찾아가면은 열심히 좀 같이 알려주세요. 응원해 주시고.
단순히 뭐 종목만 대응한다고 이런 결과가 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철학적 교육을 좀 시켜드립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투자하는 건 뭐예요? 매매 타이밍? 아니에요. 현실적 대응. 그럼 현실적인 대응을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손절. 철학. 철학이요. 그죠? 잘 버려야죠. 잘 버리려면 뭐가 받쳐줘야 돼요? 철학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정신력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현실을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일부 많은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슬슬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정신력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십시오. 손절이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손절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박정식 위원 톡방 꼭 한번 무료니까요.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시장 향방은 미중 회의 결과에 달려있다라고 정말 완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7월 첫 거래에 상당히 두려울 따름인데 우리 이성배 위원께서는 뭐 실적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시장 방향 예측하시는 거 없으신가요? 일단 이제 오늘로서 이제 우리 상반기가 이제 마치는 이런 시작이었고 또 네. 6월 달도 이제 마감되는 이런데 6월 달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맞이했었을 때 굉장히 조금 뭐 지수가 2000선 이탈이 될 것 아니냐라는 막 이런 논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악의 지수 이제 2000선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은 조금 긍정적인 시장이었던 것 같고 6월 달에 이제 돌이켜 보게 되면은 이제 미 금리 인하의 모멘텀도 있었고 이제 유럽의 이제 중앙은행 양적 완화 등 이제 경기 부양 재료가 전반적으로 이제 맞물려서 조금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 강세를 보였던 이런 시장이었던 것 같고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제 7월 달 증시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협상 결렬이라는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이제 그동안 이제 악재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흐름도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수급 역시 저는 이제 뭐 외인과 이제 기관들의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도 좋지만은 특히 이제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이 매수세 유입도 저는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뭐 기업에 대해서도 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기업 순이익에 대한 이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상향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펀더멘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이 같은 흐름이 아닌 좀 반대의 흐름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월장과 동시에 시장이 급격한 갭상승으로 출발했다가 하락에 대한 조정이 일시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해서 그 조정의 폭이 만약에 2100 이하 혹은 또 이제 2050선 만약에 이 가격대 이 지수 라인대까지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이 지수는 사실 지수라는 그 숫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대의 지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이제 오히려 이 매수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동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올 한 해 마찬가지로 조금 긴 이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저는 이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 번의 조정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이후의 매매는 조금 즐겨서 한번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성배 위원께서는 저희 배트맨 시간에 늘 시장 참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시장도 약간은 견뎌만 내면은 또 미중 협상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또 도움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성배 위원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성배 7글자를 검색하시고 무료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오늘장 핫 이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마감 앞둔 2분기 막 오르는 어닝 시즌 주목할 섹터와 종목 저희가 가려드릴 거고요. HLB 오늘까지 한가가 나왔습니다. 연일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지금 공황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1% 넘게 내리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성배 위원께서도 또 2분기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섹터와 종목들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섹터는 수소차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박정식 위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어닝 시즌에 주목해야 할 섹터. 글쎄요. 시장이 애매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기 싫습니다, 저는. 근데 그나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자동차 IT예요. 자동차 IT. 그나마 자동차가 시장에 악재가 나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섹터. 손실로 들어가더라도 기다리면 다시 가격이 올라오면서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섹터. 그런 섹터가 아닐까. 왜? 아직까지 순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런 종목들이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멀쩡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간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올라오면서 내 돈을 지켜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받고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력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대로 밀린 게 안 올라오겠죠. 저는 그래서 항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최악의 경우라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평가 종목들을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순이익을 잘 내고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현금력이 많은 종목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시 투자하실 때 내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보다 최악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과 섹터를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주하고 IT주요? 자동차랑 IT.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정식 의원 톡방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성배 위원께서는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 있으실까요? 네, 있죠. 일단은 이제 어닝 시즌이라는 이 키워드에 조금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조금 호실적이 예상된다. 저는 이제 이런 것보다 기대치가 낮은데 실적이 이 컨센서스를 웃도는 이런 업종에 좀 다가가는 게 더 수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은행 업종을 준비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은행 업종이 굉장히 최근에 악재성 노이즈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기준 금리 인하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주가가 좀 하향세를 보여왔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업종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다양한 규제도 있었고 뭐 제도도 강화되고 저금리에다가 이제 신용 리스크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은행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전 분기 대비 또 실적 시즌에 맞서서 전 분기 대비 이 순이자 마진이 사실 이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대출 성장도 기대 이상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은행 업종에 대한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은 이런 시각에서 이 컨센서스를 웃도는 이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에 한 종목을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기업은행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은행을 보고 이제 차트를 놓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뭐 바닥권 영역에 있는 약간 이런 모습도 있지만은 이제 2분기 순이익 자체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2분기뿐만이 아니고 19년도 한 해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사상 최대 이익을 전망하는 이제 은행 업종 가운데 굉장히 좀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기업은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기업이 있고 이 배당 수익도 뭐 4% 웃도는 이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권 영역에 있고 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이제 저평가 국면이다. 게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같은 악재가 거의 다 이제 반영된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뭐 앞서 밸류에이션, 뭐 실적 시즌, 그다음 이제 뭐 트레이딩의 시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같은 종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제 저는 모든 면에서 이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이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달, 6월달 이제 좀 이 같은 조금 긍정적인 시각에도 주가의 흐름은 뭐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지만은 저는 약간 좀 의도적으로 억누른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닝 시즌 은행 업종 또 기업은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살펴봐야 할 업종과 종목을 아주 깔끔하게 꼽아드렸습니다. 은행주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업은행을 눈여겨보자라는 이성배 위원의 의견 함께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제약바이오주들의 다시 좀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2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상담도 도와드릴 겁니다. 주말에 자꾸 떠오를 것 같은 종목 있으시다면 오늘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카오톡과 유튜브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종목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